이 채널에서 저는 종종 서구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구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처칠 총리에게 영국이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여전히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영국은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의 중요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가 지연되면 그것은 정의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방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의가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법 참사를 보십시오. 이 판사를 보세요. 저는 왜 그들이 서구 문명에 대해 그렇게 경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문명이 그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었는데 말이죠. 레바논계 무슬림 남성이 헤즈볼라 목 문신을 하고 시드니를 돌아다니며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F 이스라엘이라고 스프레이로 낙서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 판사인데 대법원이 가장 높은 법원은 아닙니다. 고등법원이 가장 높은 법원입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 판사 데스먼드 페이거는 그의 헤즈볼라 목 문신이 반드시 헤즈볼라나 헤즈볼라 이데올로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갱단원들이 체포되고 그들의 문신 때문에 신원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 문신이 자신이 속한 갱단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건 판사는 또한 그가 유대인 소유가 아닌 무작위 차량에 불을 지르고 곳곳에 F 이스라엘이라고 스프레이로 낙서한 행동이 그의 레바논 시아파 무슬림 배경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이 남자를 보세요. 그는 이라크 난민입니다. 그는 14세 소녀를 성폭행했고 석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당 정부가 판사들에게 12개월이 넘는 형을 선고하면 그들은 추방된다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들 대부분은 워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토착 인구를 이런 외국인 침입자들로 대체하길 원합니다. 제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설령 모든 인종, 모든 문화의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해도 적어도 좋은 사람들을 데려와야지 강간범이나 살인범이 아니라요. 글로벌 사우스는 엄청나게 넓잖아요. 아마도 좋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도 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다문화주의를 믿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조차도 문화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이라크나 시리아,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 온 외과 의사나 의사, 과학자라 해도 언젠가는 그들은 결국 호주나 그들이 가는 나라의 토착 문화를 위협하게 될 거예요. 이런 판사들의 목록이 한가득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게요. 이것도 호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아내를 강간해서 감옥에 간 나이지리아 사기꾼이 호주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허락받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내무부 장관이에요. 최악의 사람이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이미 그의 이념적 관점을 알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통합이나 동화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민의 개념은 사람들이 호주에 올 때 호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리고 저는 동화라는 단어를 결코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는 걸 원하지 않아요. 통합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다문화 대화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식의 멜팅팟 개념, 즉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그들의 관점이라면 그렇다면 놀라운 일인가요? 그는 나이지리아인, 시리아인, 소말리아인, 수단 사람들을 원해요. 그들이 와서 통합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동화되지 마세요. 당신들의 마체테 문화를 가져오세요. 당신들의 강간과 성폭행 문화를 가져오세요. 그게 완전히 괜찮다는 거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거의 2년 전에 이미 말했죠. 호주 여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고요? 이미 유럽과 영국 전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시에라리온 출신의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영주권을 부여받으면 호주에서 재범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영주권을 주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주지 않거나 저를 추방하면 그러면 또다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고위험 비자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집계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342명 중 한 명입니다. 이 비자 카테고리에는 원래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7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납치나 무장강도 그리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16명, 중범죄, 마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명, 그리고 살인 또는 살인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몇 명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니 버크, 방금 보신 그 사람이 월별 통계를 공개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데이비드 레미가 영국에서 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말이죠. 이 이주민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걸 숨기려고 참원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백인들이 더 많이 저지른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데이터도 주지 않습니다.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이미 다양한 다른 경로를 통해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 출신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최대 20배나 더 높습니다. 평균적인 영국인보다 20배나 더 높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미국의 상황도 똑같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국은, 글쎄요. 미국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남자는 조지아주 서베너의 한 공원에서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던 흑인 남성이 2020년 이후로 22번이나 체포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올해에만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폭행한 일로 4번이나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과 17일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사실 최근 15번의 체포에서도 매번 그냥 풀려났습니다. 이리나를 살해한 남자. 우크라이나 출신의 금발 소녀였던 이리나. 기차에 앉아 있었고 방에 BLM 포스터가 걸려 있었던 그 소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남자 말입니다. 그 남자도 여러 사람을 폭행한 후에 풀려났었습니다. 이 보도를 함께 보시죠. 저는 이 용의자를 여러 번 체포했던 전 SPD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하원 의원 제시 패트리, 서베너 시의원 닉 팔룸보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이 남성이 계속해서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것에 충격을 받고 실망했으며 매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면 우리 진보적인 판사들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누군가가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냥 스니커즈 바 하나 훔친 것 같은 사소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들은 폭력적이고 정말 위험한 범죄자들입니다. 제 생각에 그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는 그냥 길을 돌아다니면서 아무 이유 없이 여성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기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일은 제도의 허점을 빠져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30살의 라샤와 도일은 다시 감옥에 갔고 이번에는 3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목요일에 서베너 경찰에 의해 다핑 공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시 직원이 무언가를 듣고 비번 중이던 경찰관에게 알렸고 그 경찰관이 달려가 성폭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닛 팔룸보 시의원의 지역구에는 다핀 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일은 여러 차례 우리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검찰청에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들이 어떤 책임 추궁 절차를 갖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후로 그는 22번이나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5번의 체포에서는 매번 그냥 풀려났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이번이 그의 8번째 체포였습니다. 지금은 8월입니다. 그게 뭐죠? 매달 한 번씩 체포된 셈입니다. 이 사람이 재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에만 8번이나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다시 호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이 시드니에 있는 중동계 남성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목에 헤지볼라 문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문신이 그의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엿먹어라 라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그가 유대인 재산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아니야,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는 텅 비어 있어요. 그는 망가졌어요. 그는 멈췄어요. 박환 헌태의 여동생은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이야기했지만 얼굴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의 진단명은 편집성 조현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양극성 장애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헌트가 딜워스에서 무작위 피해자들을 공격하기 전에도 그의 여동생은 그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폭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돌변해서 그게 폭력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경찰을 불러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랬죠. 네. 그도 풀려났어요. 이것 좀 봐요. 이건 웃기네요. 알바니아 마약상 슈프레삼 코카는 마약 거래와 돈 세탁으로 복역한 후에도 그의 딸이 밤에 오줌을 싸기 때문에 추방을 면했습니다. 그는 항소법원에 자신의 딸이 야뇨 증상 때문에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제 딸이 침대에 오줌을 쌉니다. 딸도 같이 데려가면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그의 딸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딸을 벌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알바니아인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고국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봅시다. 이란 국적자입니다. 그는 착한 이란인들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세속적인 이란인도 있고 이슬람주의 이란인도 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란인입니다. 13세 소녀를
그녀의 방에서 약물로 취하게 하고 성폭행한 이런 국적자는 추방도 수감도 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계속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NDIS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이 자국민에게 얼마나 공격적인지 보여줍니다. 헨리 노악의 살인사건에 대한 사우샘프턴 시위 중 경찰에게 물건을 던지고 쓰레기통을 밀었던 7명의 남성들. 그러니까 그 일은 6월이나 5월쯤에 일어났고 여러 명의 소아성애자를 풀어준 판사에 의해 이 남성들은 수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 판사는 매기 스컷입니다. 그는 12살 소녀를 성폭행한 아동 강간범 다니엘 실라지에게도 풀려나게 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다니엘 실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뒤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간범과 소아성애자들에게 관대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좌파 워크 미치광이와 논쟁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는 우리가 강간범들에게 연민과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누군가 그런 짓을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요. 네, 뭔가 잘못됐죠. 사형제를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가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처벌 없는 면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알제리 출신 강간범 하마드 치 함즈가 영국에 정착해 미용실을 차린 것을 칭찬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그 포식자가 매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것에 대해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그 영상을 찾아볼게. 이 사람 좀 봐. 미리 경고하는데 이거 보면 화가 날 거야. 상호 부조와 저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쟁적인 사람들의 더 큰 움직임입니다. 우리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쓰는 작은 폐쇄적인 운동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돌봄과 책임의 모임이 성적 가해를 한 사람들을 처벌해서 멈추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폐지주의는 정말 실용적인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항상 이상주의자라고 비난받아요. 마치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인 것처럼요. 어디에서도 살 수 없고 어디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말을 듣죠. 알다시피 우리는 성범죄자가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려 하기보다는 이런 낙인이 우리 공동체와 많은 다른 공동체를 겨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점을 짚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운동은 위기에 처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작고 경찰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투쟁을 시작하기에도 너무 작아요. 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이해도 안 돼. 공원을 잃고 그리고 그걸 멈추고 알잖아요. 파이프라인을 멈추고 그리고 무기 제조업체도 폐쇄해야 해요. 그럼 모든 걸 우리가 해야 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감금 중심의 사회는 안전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문화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이 제목만 보고요. 폐지론자 교수들은 강간범들이 처벌이 아니라 돌봄과 책임의 서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애틀 대학교 법학 교수 딘 스페이드, 오른쪽에서 본 그 광대, 그리고 버백대학교 범죄학 교수 S 램벨은 감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가 말한 폐지론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폐지라는 게 무슨 뜻이지?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에는 노예제가 없다는 것처럼요. 폐지론자들은 감옥을 없애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S 램벨은 감옥 폐지론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강간범이나 심각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냥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바로 그거죠. 가나에서 온 이주민이 오클라호마 시티 거리에서 여성들을 사냥했습니다. 한 명을 공격했지만 풀려났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했지만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대낮에 세 번째 여성을 강간하려고 했고 소방관들이 그녀에게서 그를 떼어냈습니다. 그는 20번 넘게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매력남을 한번 봅시다. 제가 맞춰볼까요? 26세 제프 아시에르는 지난 2주 동안 3번이나 감옥에 갔으며 모두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 때문입니다. 8월 1일 노스 웨스트 23번가와 클래슨 근처에서 경찰은 강간 가능성 때문에 출동했습니다. 아시에르는 한 여성을 버스 정류장 창문에 비추고 그녀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경찰에게 아시에르가 그녀가 클래슨을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와 바지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추행과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5일 후 시저테일 공원 근처에서 그는 한 여성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여러 번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을 때 그는 바지 속을 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떠나달라고 하자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그를 발견하고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후 이번 주 수요일에 레이크 해프너 트레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한 여성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끌어내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를 막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그의 보석금은 7만 5천 달러로 책정되어 있지만 검찰청은 오늘 이 모든 사건들 때문에 보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자들에게 왜 이 사건들 중 어느 것도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경찰은 검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왜 범죄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연민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에게 정의를 베푸는 것은 피해자에게 잔인함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존 애덤스였나요? 패턴은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을 겁니다. 처칠은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을 겁니다.